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각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갈등 한 곱이 넘고 12곱이를 마주했다라는 건데요. 처음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세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이슈에서 이제는 이 여러 가지 범위를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로린, 폴리이미드인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수입 비중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게 우리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고 급소 공격을 한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양국의 이번 갈등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파악을 해봤더니요. 한국은 한 45조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일본은 1,660억 원 정도의 타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피해가 무려 270여 배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극단적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일본은 해봐야 그냥 찔끔 타격인 거고 우리만 휘청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감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산설에 또 오늘 올라간다 이렇게 특징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삼성은 SK하이닉스에서는 우리 감산 계획 없어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뭐 마이크론도 감산한 만화등에 본인들도 감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또 보수적인 의견 주실 건가요? 우선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이 반도체라는 게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반도체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매월 1일 날 수출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반도체가 잘 되고 안 되고의 흐름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한다는 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반도체 라인들은 그렇습니다. 언제 근본적인 상승이 될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결국은 디램 가격이 상승을 시작을 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급락은 없겠죠. 어찌됐든 계속해서 돈을 5조, 6조 이렇게 버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실제로 성장을 해야지만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갈 거리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가의 흐름은 별로 그렇게 썩 이뻐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오케이 사인을 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슈나 우려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된 이슈가 감산설로 올라간다고 한들 그게 이 회사의 본질에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목군은요. 언제 이렇게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골라와 봤어요. 신세계인터입니다. 올해요. 15만 원대에서 이 3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1, 2, 3, 4월 다르고 5, 6, 7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에서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한 18% 하향 조정했고요. 화장품 부분 부진하고 패션 부분 비수기 진입했다. 중국의 보따리상이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선구매했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는 좀 시원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디비치나 연작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사실 지금 가격 라인에서 신세계인터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비디비치나 연작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앞에서 이거 해주셨잖아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구나라고 하면서 들이대보는 거고요. 이제 지금은 어떤 시즌 내려간답니다. 내려가는데 굳이 우리가 들이대서 아파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여기가 저점일 거야. 이것은 우리가 아직은 신의 단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비디비치가 정말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런 이슈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도 분명히 그렇게 썩 이쁜 모양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이슈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종목 다 아직은이라는 답변을 주고 계시네요. 신세계인터도 지금은 아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왠지 시원한 답변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만 일단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현대건설입니다. 3조 원대 잭팟이 터졌더라고요. 사우디 아람코와 3조 1,760억 원의 계약을 했다. 올해 수주가 좀 많았기 때문에 수주 가이던스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국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충분히 견조할 거다라고 현대건설에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가능성, 건설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어찌 봐야 될지 모른다라고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어찌 보십니까? 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참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긴 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해외 수주가 좀 많이 안 되면서 이 건설업계가 조금 이거 뭐지? 이거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나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어제까지도 완전히 건설업계 자체가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만 어떻게 보면 주택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 현대건설이 해외 수주를 잭팟을 한번 터뜨려주면서 아니야 우리 살아있어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런 수주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중립권 정도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지만 플러스권까지는 아직은 올라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다?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현대건설 뭐 대표적인 이런 건설주의 대장 역할을 하는 이런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뭐 분양가 상한제나 어떻게 뭐 어찌됐든 이번 정부에서는 물론 뭐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카드까지 내보여서 자 분양가 이제 민간 부분도 분양가 상한제 해야 될 거야라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되면 현대도 잡혀야 될 건데 그렇게 헐헐 날아갈 거리는 아닌 것 같답니다. 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제가 하고 있는데 조금 속상합니다. 저도 긍정적인 얘기, 원래는 항상 대부분 제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참 긍정론자인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해드려서 좀 죄송한데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좀 이슈가 생길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 긍정적인 표정으로 일단은 보수적인 의견들만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제가 골라온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모두 다 투자 매력으로서는 아직은이라는 답변을 건네주셨고요. 그나마 좀 최근에 좀 좋게 얘기해 주셨던 건 5G 쪽에서 실적 탄탄한 기업들 지금 미리 좀 체크해보자 뭐 이렇게 의견 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렇다면 제가 오프닝에서 고이드바 얘기했잖아요. 네네. 고이드바에 대한 관심 올라가고 올해 금 가격 많이 올랐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금 ETF라던가 뭐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은 이미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이미 전고점을 거의 와버렸고요. 그러면서 이 최근에는 좀 윗단에서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이 달면 사실은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한 방향성이 하나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조만간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바도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5G 좋잖아요. 이런 오히려 좀 그런 쪽 어찌 보면 실적 호전주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기승전 실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실적이 어디가 잘 되고 있다는 거 바로 5G 관련된 주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업체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슬림화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뚝심 있으시네요. 한 2주 전부터 해서 자동차 부품 쪽 5G 실적 나오는 기업들 그 외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아직은이라는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도 일단 그쪽으로 집중해서 가고 혹시나
되냐, 돈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제도 얘기했지만 종목 코드 1414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일단 좀 쟁여놨다가 사볼만 할 때 사인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김권진 차장과 함께 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